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 올해로 72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목재 사업을 하며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무를 다루는 것이 참 좋아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작은 산 하나를 개간해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재산을 모았죠.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소중했던 아내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두 아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이라도 부족함 없이 키워내겠다고 다짐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는 장성했고 각자 도시로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가족이기에 늘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전화가 오면 저는 여전히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 그간의 일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서운함은 마음속에 묻어두었죠. 그러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허리며 어깨가 아프더니만 이제는 그 아픔이 가시질 않더군요.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습니다. 암입니다. 꽤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모든 게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아버지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준호는 놀란 듯 반응하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아프세요?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듣더니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뵙겠다며 며칠 뒤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렘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자 준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해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준호의 눈길이 자꾸 저를 지나 집안 곳곳과 땅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준호가 오랜만에 고향 집을 둘러보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준호의 관심이 아버지의 건강보다 집과 땅에 더 쏠려 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는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참 험해요. 혹시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셨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배신감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재산 때문이었나 싶었죠.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아버지로서 대놓고 서운함을 내비칠 순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그저 알아서 잘하겠다는 말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진심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딸 윤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윤미는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로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며 안부를 묻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윤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고 주말에 저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만은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겨주겠지 싶어 윤미와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윤미가 집에 와서 나눈 대화도 준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미 역시 처음에는 제 몸 상태를 물으며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요즘 주변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며 마치 준비가 안 된 아버지의 재산을 불안해하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윤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병세보다 남은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때는 나와 함께했던 이 집과 땅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단지 물려받을 유산으로 보이는 건가 싶어 깊은 허탈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걸 바쳐 일했지만 결국 제 곁엔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걸었던 아들과 딸, 준호와 윤미가 결국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남은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쓸쓸함이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들이 내 진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담했고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 헛되게 살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이 점점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다녀간 뒤에도 마음이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오랜만에 찾아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보다는 재산에 집중된 듯 보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고 그들에게 남길 재산 역시 차고 넘치게 벌어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가진 관심이 그저 물려받을 재산 때문이라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진심으로 나를 찾길 바라며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이번에는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요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그 빚을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힘겹게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져 자식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번 더 자식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죠. 준호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돕겠다. 내가 가진 재산이야 넉넉하니 일부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 줄게. 이 말을 하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 중 일부를 자식에게 쓴다는 것이 처음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련한 재산이니까요. 그러나 나의 도움을 아들이 진심으로 받길 바랐고 그 돈이 진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머릿속 한편에는 준호가 이 돈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속여 가로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딸 윤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윤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숨기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워 큰 금전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스럽다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딸의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딸 역시 큰 문제에 직면했음을 느끼고 한 번 더 일부를 정리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 돈을 정리해서 마련해 준 뒤였지만 넉넉한 재산 중 일부를 딸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딸 윤미도 모두 내 앞에서는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은 건지 아니면 단지 금전적 도움을 원해 연락을 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준호와 윤미에게 일부 자금을 마련해 준 후 연락은 다시금 점점 뜸해졌고 제 전화를 받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하면 아버지, 요즘 많이 바빠서라며 짧게 대답만 남기고 제 병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세도 걱정이 됐지만 그보다도 이 돈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변덕이나 욕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지난번에 아버지가 도와준 돈은 잘 쓰고 있는 거냐? 마련해준 돈이 도움이 됐니? 준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무성의한 말투로 답하더군요. 아, 네, 아버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나에게 보여준 진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허탈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고작 한두 마디로 아버지를 대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며칠 후 윤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딸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보여줄 거란 마지막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 역시 전화를 받지 않다가 그저 문자로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돈이 아니었음을, 자식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곁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결국 내 진심을 외면한 채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씁쓸한 현실을 깨달아가며 자식들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를 헌신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일생을 바쳤건만 남은 건 아무런 진심도 없는 무성의한 대답과 무관심뿐이라는 현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도 시간을 바쳐 키운 자식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죠. 이대로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기대며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덧 저녁 노을이 창가에 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일부씩 정리하며 자식들을 도왔고 남은 재산 역시 여전히 풍족했지만 자식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와 윤미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고 난 후로는 오랜만에 두 자식을 동시에 보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마음이 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제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들더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애써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화의 방향은 조금씩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요. 준호는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미안하다는 듯이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또다시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윤미가 나서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희를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미 역시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베푼 도움이 충분치 않았다는 투였고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남아있으니 한 번 더 손을 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담긴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대화 중 끊임없이 재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이야말로 정말로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제게 보이는 것은 애정이나 걱정이 아닌 그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계산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숨기며 한마디 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도 이 나이에 혼자 살며 힘든 부분이 참 많단다. 너희가 그동안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이겨내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다. 제 말을 듣고 두 자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준비해둔 대답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도 암 때문에 몸도 좋지 않으시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상속 절차를 진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자식이 단지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병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재산을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상속을 준비하겠다는 속셈임을 깨달았습니다. 상속,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들의 본심이 더 이상 진심이 아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자식들의 요구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모든 기대와 미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서글픔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나눠야겠다는 게 정말 너희 마음이냐?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그저 유산을 남길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준호와 윤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더 아프시거나 일이 생기시면 남겨질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나 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제 재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 재산을 더 많이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떠난 집안에서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진심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제게 보이는 관심과 진심은 그저 유산을 남길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실망감을 넘어 그동안의 시간과 정성마저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털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들의 눈에 저는 하나의 돈줄, 하나의 재산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저는 결국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상 남은 재산이 그저 물질적 욕심에만 매달리는 자식들에게 단순히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 온 것을 이제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은 재산을 지역 복지시설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그저 욕심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난 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 들었죠.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저하다가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지 모른다는 기대에 금방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자식이 마주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왔는데 너희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 한다. 두 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제가 내린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재산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이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와 윤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감과 불만이 섞인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그 재산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윤미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두 아이의 불만에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진심을 외면하고 단지 물려받을 재산에만 목을 매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준호야, 윤미야.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동안 아버지는 너희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 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려 한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마치자 두 자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겠다고 믿어왔던 그 기대가 사라졌지만 오히려 후련하고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 주민들과 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제 결정을 응원하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남긴 재산 덕분에 아이들과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지만 그 재산이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실망하거나 자식들이 제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남기는 방법을 찾은 이상, 이제 남은 시간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지만 이제 제 인생을 더 큰 의미로 남기기로 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저는 여전히 고독을 느꼈지만 그동안 제 재산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 복지관에서 감사 행사를 열어 제 기부를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따뜻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버린 텅 빈 집이 이제 더 이상 서글프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 결정을 통해 오히려 마음속 깊은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죠. 평소처럼 딸의 회사 생활이며 친구들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너무 놀라지 마.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싶었죠.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사실 결혼보다는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내고 싶어. 동거라는 형태로라고 말했어요. 저도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저희 세대에서는 결혼 없이 누군가와 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엽서의 진행자 김유선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혜를 나눠주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2세 정숙이라고 해요. 제 남편과 저는 30년 넘게 살아왔고 지금은 둘 다 은퇴 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늘 TV에 푹 빠져 있고 저는 하루하루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더 바빠지네요. 아들, 딸이 벌써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가 챙겨줘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자식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특히 우리 아들이요, 4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몇 달 전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놀러 왔길래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아들,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 없니?
하고요. 그런데 아들은 시큰둥하게 엄마, 저 결혼 안 할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결혼을 안 한다고요? 평소에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꼭 결혼이 답은 아니라는 말을 몇 번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그게 본인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하면 나중에 외롭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게 엄마는 왜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꼭 참았어요. 자식 일인데 제가 쉽게 나서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 남편은 제가 결혼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놈 결혼을 하든 말든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냥 두라. 하면서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봐야 마음이 놓이고 또 제가 나중에 떠난 뒤에라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친구가 전화로 아들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친구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자식 결혼에 소홀했던 제 자신이 아쉬워졌어요. 친구는 결혼식에서 아들 신부를 맞이하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며 행복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아들도 결혼하면 나도 그렇게 기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한테 말했던 무심한 표정과 결혼 안 할지도 몰라요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다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제가 이런 식으로 초대하면 아들은 별말 없이 오곤 했으니까요. 다음 주말에 아들이 집에 왔길래 저는 일부러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엄마가 너한테 억지로 결혼하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로 결혼이 싫다면 이유를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니? 하고요. 그러자 아들은 잠시 저를 보다가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는 요즘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솔직히 너무 큰 짐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하는 내내 아들이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저도 괜히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죠. 그렇지만 아들, 내 나이가 되면 외롭지 않을까? 친구들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꼭 결혼만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각자의 삶을 즐기며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좀 더 내 삶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아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겠다는 게 분명해 보였지만 결혼을 안 한다고 선언한 게 마치 저와 남편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 같아 속상했죠. 내심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들었고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존중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제 주변에서는 자꾸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연스레
너희 아들은 언제 결혼해? 하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졌죠. 그래도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면 결국 아들과 멀어질 거라는 생각에 일단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고민이 제 앞에 닥쳤어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딸이었죠. 며칠 뒤였어요. 아들 결혼 문제는 잠시 마음속에 접어두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딸이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어요. 저희 딸은 지금 32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꽤 됐어요. 매사에 똑 부러지고 독립심도 강한 아이라 걱정은 덜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자꾸 엄마, 저는 결혼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꺼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좋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만나봐 정도로 넘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죠. 평소처럼 딸의 회사 생활이며 친구들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너무 놀라지 마.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싶었죠.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사실 결혼보다는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내고 싶어. 동거라는 형태로라고 말했어요. 저도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저희 세대에서는 결혼 없이 누군가와 산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이미 아들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딸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제 손을 잡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 저는 결혼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아. 자유롭고 싶고 서로의 독립된 삶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결혼하면 너무 책임감에 짓눌릴 것 같아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저는 딸이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딸의 뜻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과 부모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가슴이 답답해졌죠. 딸아, 그게 너에게 정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엄마는 내가 결혼을 통해 안정감 있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단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부모 마음이야. 제 말에 딸은 작게 한숨을 쉬면서 제게 되물었어요. 엄마, 꼭 결혼이라는 형식만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관계 아닐까?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결혼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면 사회적 시선은 어떨지, 그 관계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죠.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문득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하는 자책도 밀려왔죠. 그날 밤 남편에게 딸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여보,
우리 애들도 벌써 어른이잖아. 자식들이 본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바란 독립 아니었나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은 남편처럼 단순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한참 후에 덧붙이듯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도 나도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아. 딸아이 선택이 정말 오래 갈지 결국 상처만 남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그날은 남편과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며칠 후 딸은 다시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는 자기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본인 인생에 대해 더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입이 떨리고 속이 상했지만 딸이 아들처럼 결혼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지만 너의 선택이 얼마나 진지한지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렴. 그렇게 딸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 자식들은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마음을 닫아 걸고 사는 걸까? 친구들 모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녀들 결혼 얘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주에 있을 모임에서 친구가 또다시 자녀 결혼 소식을 자랑하듯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곧 다가오는 친구 모임이 벌써부터 걱정스러웠습니다. 딸과의 대화를 나눈 지 얼마 후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다들 자녀 이야기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한 친구가 막내딸의 결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 날짜 잡았어. 얼마나 성격 좋은지 신랑 부모님도 딸을 정말 예뻐해 주셔.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왔어요. 다들 친구의 결혼 소식에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자연스럽게 각자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로 이어졌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며 입을 열고 싶어졌어요. 우리 아들, 딸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내 말을 삼켰어요. 이미 아들도 딸도 각자의 방식으로 결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밝혔는데 굳이 친구들 앞에서 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얘기들을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밀려왔어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길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봤어요.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보, 우리 애들 결혼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다 본인들 인생이지. 그렇게 집착하지 마.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났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자식 결혼이 부모한테 얼마나 큰 일인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죠. 남편은 제 감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왜 자꾸 애들 인생에 개입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만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늘 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성격이라 어쩌면 저와 달리 자식들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그 무심한 태도에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나오며 울컥하고 눈물이 났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아들과 딸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남편과 제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이나 가족의 따뜻함을 덜 느끼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별로 공감해주지 않을 게 뻔하니 더 답답해졌죠. 다음 날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모임에서 제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걱정되었는지 안부를 묻더라고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다정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정수가 애들한테 너무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봐. 때로는 자식들도 스스로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속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결혼에 대해 자녀들과 진지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심을 하면서 마음 한편이 다소 편해지긴 했지만 동시에 이걸로 자식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아들과 저녁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아들아, 엄마가 이런 말 자주 해서 미안한데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이 얘기야. 엄마도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요? 아들의 무심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져서 감정적으로 대답하게 됐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너도 엄마 마음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아들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부담돼요. 엄마가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마치 그동안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그 대화 이후로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면서도 제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이 저를 점점 피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죠. 이렇게 아들과의 갈등이 남긴 여운을 안고 살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연락해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라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걸 느꼈죠. 며칠 후 딸의 집을 찾았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딸의 표정을 보며 내심 안심하려 했지만 그간 아들과 나눈 이야기와 딸의 결혼에 대한 문제로 억눌려 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차를 한 잔 타서 함께 앉은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얼마 전에 큰 결심을 했어. 저는 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하게 된 걸까?
하지만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곧이어 딸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죠. 나 조만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로 했어. 결혼식 없이 서로를 잇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동거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딸이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딸아, 엄마가 예전부터 결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야. 어떻게 남들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순간 속상한 마음이 목소리에 배어나왔고 딸은 그 말에 한숨을 쉬며 차분히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결혼식 없이 살아가는 선택도 요즘에는 흔한 일이야. 꼭 결혼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딸의 말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감정적으로는 자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결혼이라는 형식을 거부하는 자식들을 이해하려는 제 마음은 마치 높은 벽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졌죠. 그 순간 내친김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살기로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딸은 제 질문에 살짝 머뭇거리며 상대방이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죠. 결혼의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면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잖아. 딸아, 정말로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이 맞니? 하고 재차 물었어요. 딸은 제 말을 듣고 조금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도 나도 서로를 책임지고 존중하기로 약속했어. 결혼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책임을 덜 지는 건 아니야. 딸의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게 부모의 몫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자식들은 나와 다른 길을 가려 하는 걸까?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이번에도 역시 저만의 생각을 남편과 나눴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내가 너무 자식들 인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당신이 애들 결혼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자식들, 자기들 삶이야. 우리야 그냥 지켜봐 주면 되는 거지. 남편의 말이 맞는 건 알겠지만 자식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부모로서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 고민 끝에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게 됐어요. 결혼 문제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던 친구는 한동안 조용히
제 얘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정수가,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자식도 이제 어른이잖아. 결혼이든 아니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것도 부모 역할이더라.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니 어쩌면 지금까지 아이들 선택에 대해 너무 간섭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간 부모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자식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식이 독립적인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내 자식이기에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걱정되는 부모로서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으니까요. 이렇게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감정이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자주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와 나누게 된 대화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늘 밝고 다정한 분이라 저도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그간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자식 문제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자식들 다 크니까 고민도 많지요? 나도 내 자식들 결혼할 때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우리 작은 애도 한참을 안 한다고 고집부려서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몰라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겪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애가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더하고.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법이고 그저 자기들 길을 갈 때 응원해주는 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묵혀둔 생각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자식들이 각자 결혼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조금 정리해 가고 있던 참에 뜻밖에도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저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간 자식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걸 미루고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아들과 나눈 대화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마음이 한결 편해진 저는 딸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딸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지지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딸과 따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딸아, 엄마가 그동안 내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했었어. 엄마가 너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 내 입장에서 많이 답답했겠지. 딸은 제 말을 듣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내 결정을 존중하려고 애썼다는 거. 하지만 엄마가 정말 응원해준다면 나도 더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며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식들 스스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지해 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기로 한 저의 결심 덕분인지 가족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자 자식들도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딸도 이제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들, 딸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결정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저도 홀가분해졌고 스스로 더 강해진 것 같았죠. 그래,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잘 헤쳐나가겠지.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들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뿐이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딸이 직접 만든 요리를 가져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날 오랜만에 함께 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붓하게 밥을 먹었죠. 웃음이 넘치는 식사 자리에서 딸이 갑자기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사실 나 중요한 소식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기대감이 살짝 들었어요. 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나 동거하던 파트너와 함께 새로 집을 마련했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기로 약속했어.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결혼이 아닌 딸의 방식을 존중해 준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딸의 소식을 축하해 주자 이번에는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도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쑥스러워하면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괜스레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고민을 모두 털어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도 애들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이제 보니 애들 각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즐기자고.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다정한 말에 그동안 꽁에 있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갔고 저와 남편도 우리의 삶을 더 즐길 시간이 찾아온 거죠. 자식들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찍은 사진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나는 무조건 지지해 줄 거야.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